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친밀한 관계를 망치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부가 왜 이혼을 할까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이유 4가지가 있는데요. 비판, 경멸, 방어, 담쌓기가 있다고 합니다. 부부만 그럴까요? 이건 이제 명확한 패턴이잖아요. 사실 비판, 경멸, 방어, 담쌓기는. 근데 아주 미묘한 행동,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시간과 더불어서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결국 이제 친밀감을 부부든 아니면 그냥 다른 부모, 형제, 가족 간이든 동료든 간에 그 친밀함을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와 이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죠. 그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물 같은 일인데, 오늘은요, 그런 선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망치는 그런 이제 4가지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표현에 서투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에 서투를 때 그 친밀한 관계를 망치는 경우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어린 시절이나 어떤 살아온 환경 자체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특히나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는 걸 대단히 이제 두려워한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내 욕구를, 내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부담스럽든지 아니면 좀 당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무례한 사람을 겪을 때, 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죠. 무례한 사람을 겪을 때 그냥 굉장히 난 기분 나쁜데 거기에 대해서 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할까봐, 아니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갑자기 세해질까봐, 그래서 얼굴에 티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어떤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표현에 서투를 때 사실 그런 패턴이 점차적으로 친밀감을 약화시키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맞벌이 부부예요. 집에 와서 이제 아내가 혼자서만 이제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텔레비전만 봐요. 그러면은 열받으면서도 그걸 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화가 난다, 당신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열받으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나지만 말 안 하고 나 혼자 다 하면서 이제 꼭꼭 쌓아놓는 거죠.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럼 그건 바로 이제 시한폭탄이에요. 언젠가는 나쁜 방향으로 터지고 그 친밀한 부부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시어머니가 집에 모처럼 오셨는데 아내가, 이제 나는 남편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왔는데 아내가 정성껏 대접을 안 해. 굉장히 무성의해. 그럼 이제 화가 나죠.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당신 때문에 나는 굉장히 서운하다. 지금 이런 태도가. 근데 그런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로 풀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와이프는 남편이 왜 화났는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관계가 깨져나가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많고 야근을 맨날 하는데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이제 팀장이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팀장 몰라요. 왜 저래? 왜 저렇게 불만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에 나는 일 많이 하고 굉장히 일하는데 불성실하게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거죠. 내가 표현을 안 하면. 오너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도 직원이 못마땅하면 시시콜콜 잔소리하는 사장도 있지만 아예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말해주면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말 안 하니까 고치지 않고 계속 사장은 못마땅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점점 깨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이제 표현에 대해서 서투를 때 친밀한 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사과에 서투를 때. 이것도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깨는 거죠. 제대로 사과하기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삶의 기술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부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했을 경우에
이제 상대방 배우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아이들 가정교육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사과에 굉장히 서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서로 사과하는 거에 서툰 것을 보고 계속 자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진심이 담긴 사과야말로 관계를 치유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상대한테 어떤 진짜 피해를 줬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만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이렇게 책임감이 따르는 어떤 사과, 이거는 상대와의 어떤 관계를 더욱더 오히려 돈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과의 사원칙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사과는요 굉장히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을 때 즉시 하셔야 돼요. 즉시. 막 이제 우물쭈물 계속 이렇게 뭉개고 있으면 점점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즉시 하셔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내가 다 잘못했어. 어쨌든 아무튼 내가 미안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 부분, 이렇게 내가 행동한 부분 굉장히 잘못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되고요. 셋째는요, 전제를 달면 안 돼요. 난 정말 그런 뜻 아니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전제를 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죠. 전제 달지 않고, 네 번째는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과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그래. 뭐 계속 반복해. 그러면 이제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가 없죠. 사과의 사원칙 여러분들 활용하셔서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거, 관계를, 친밀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청이 서투를 때 친밀도는 또 떨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제 저희 남편이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도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고, 그냥 너무 대화가 없는 거예요. 애들 보기에도 부부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루에 정해놓고 일부러 앉아서 차를 마시든지 이러면서 하루에 정말 15분이라도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남편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정말 진지하게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마누라랑 하루에 15분씩이나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설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얘기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뭔가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엉뚱한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리액션이 나오게 되면 그 친밀함이 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걱정거리를 이제 표현할 때 우리는 이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의외의 반응이 나오면 내가 이제 저 사람이랑 과연 이런 어떤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친밀함에 이제 금이 가는 거죠. 거절감을 느끼니까. 또 볼게요.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제 직원이 팀장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시간 내에 일을 다 끝내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오후 5시 이후에 새로운 일을 이제 오다를 하시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그럼 어차피 내가 굉장히 뭐 일을 빨리빨리 끝낼 이유가 없구나, 이런 생각조차 듭니다. 열심히 해봐야 또 일을 5시부터 다른 일을 이제 끝났으면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팀장한테. 잘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그 내용 자체에 이제 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너 그 말하는 태도가 뭐야? 인상 쓰면서. 제대로 눈도 안 마주치고, 불손하게. 어디서 그따위로 배웠어? 이렇게 한다면, 이 얘기 끝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태도, 다른 걸 갖고 이제 시비를 붙기 시작을 하면,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에 정말 집중하지 않고 말하는 어떤 그런 그 태도, 뭐 행동, 패턴을 지적해서 이제 방향을 탁 틀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얘기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떤 이제 그 개선시켜 보려는 어떤 그런 노력 자체의 어떤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친밀함을 더욱더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리액션에 서투를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이랑 나는 이제 뭔가 이제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뭐 외식을 어디를 가자. 내가 이거 찾아놓은 맛집인데 우리 주말에 여기 갈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우리 주말에 캠핑 갑시다. 이렇게 어때 여기? 막 캠핑 장소 굉장히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지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그런 계획들을 뭐 우리 같이 맞장구를 쳐줄 기운이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남편이 글쎄 이렇게 얘기하거나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이제 어떤 그런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갖는 게 싫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남편은 그게 싫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피곤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액션에 서투르게 되면 친밀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함께 하자고 하는 거는 친밀감을 높이려는 어떤 노력이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당신은 어때? 이러는데 글쎄 이렇게 해버리면 싫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설명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고 수상적으로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부장한테 너무 시달려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어떤 생각을 할 그런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다. 미안해. 그래서 당신이랑 같이 캠핑하는 거 좋은데 우리 그 계획은 내가 좀 쉬고 난 다음에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래야지 상대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막 부모하고 뭔가 어떤 시간을 갖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피곤하니까 그렇게 나중에 얘기해 라든지 몰라 지금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부모가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나 라고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액션이 서투를 때 친밀감을 이게 금이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예민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습관, 명확한 리액션을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관계에 있어서 잘 정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